예,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가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염근상입니다. 예, 여성 갱년기라고 하면은 그 여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정 시기가 되면 난소에서 배란이 안 되고 또 여성 호르몬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를 일컫는데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볼 때는 1년 정도 생리를 안 할 경우 이걸 이제 폐경이라고 하고요. 이런 폐경이 되면 여러 가지 안면 홍조라든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합병증으로 질환이 나타나는 것을 여성 갱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50% 정도는 이런 갱년기 증상이 흔한 것이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가슴이 투근거린다든지 땀이 많이 나서 잠을 설치게 된다든지 하는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한 급성적인 증상의 경우가 또 있겠고요. 20% 정도는 이러한 증상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병원에 올 정도로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피로감이라든지 또는 우울감 또는 이제 뭔가 불안하다든지 또 예전과 같지 않게 더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부부 생활할 경우에 예전에 없었던 통증들이 나타나고 또 분비물에 어떤 냄새가 난다든지 또는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이 폐경이 됐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이유만으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갱년기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어느 정도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점검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꼭 오는 것들은 뼈의 밀도가 떨어지는 골감소증, 뼈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갱년기에 왔거나 갱년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혈액 검사,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뼈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예, 일단 증상이 중증도 이상이 되면 치료가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호르몬 치료를 하기보다는 천연 호르몬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요. 천연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호르몬 요법을 고려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과 연관되는 종양이 있던 사람들은 이런 호르몬 요법을 치료하게 되면 재발한다든지 또는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도 이런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영양제로 꼭 섭취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햇볕을 쬐서 올라가는 비타민 D 양은 극히 소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우리가 갱년기 영양제로 첫 번째로 꼽아서 하루에 2,000 단위 정도는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밖에 칼슘이라든지 오메가3 지방산,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엽산 같은 것도 우리가 갱년기 영양제로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그 유산균이 예전엔 장에만 좋다고 했지만 갱년기 또는 폐경이 되고 나면 이 질의 어떤 상태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질 건강에 좋은 유산균을 복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을 병원 같은 데 방문하셔서 장내 유산균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복용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생리불순이 심하고 생리통이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궁 내막에서 생리혈이 나올 때 또는 우리 여성 호르몬과 그 밖에 여성 호르몬과 관계되는 호르몬들의 밸런스로 인해서 증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폐경이 된 다음에 갱년기 증상이 나오는 것은 호르몬의 단순 저하와 자율신경계들의 밸런스로 인해서 통증의 증상이 심하다 심하지 않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임기 때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심하다고 해서 갱년기 증상의 심한 거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